자, 오늘은 레딧에서 가져온 공포 괴담입니다. 제목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매일 밤 8시 32분 문을 두드린다. 글쓴이 본인의 경험담을 그 시점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폭우가 쏟아지던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큰 사고였다. 나는 그 순간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타고 있던 차는 이미 천막으로 덮여 있었다. 경찰관이 보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결국 그 천막을 들춰보고 말았다. 그리고 곧바로 후회했다.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하고 지금도 매일 생각한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흐릿해졌다. 사람들은 슬픔이 기억을 비튼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흐려지지 않는 습관이 하나 생겼다. 지난 3년 동안 매일 밤 정확히 8시 32분이 되면 나는 현관문을 바라본다. 아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다. 그저 그 시간이 아내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던 시각.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라 도무지 끊어낼 수가 없었다. 알람이 울리는 것도 아닌데 매일 그 시각이 되면 나는 어김없이 고개를 들어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저녁 8시 32분 정각이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느리게 3번, 똑똑똑. 나는 먼저 시계를 확인했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어찌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던지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다. 배달 온 사람이거나 동네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현관으로 다가가 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아내가 서 있었다. 같은 검은색 코트, 같은 검은색 핸드백, 머리카락은 마치 비를 맞은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세상을 떠나던 그날의 모습 바로 그대로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나는 그저 유리 너머를 멍하니 바라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쉬는 법조차 잊은 사람처럼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때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활짝 웃는 것도 어딘가 일그러진 미소도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미소였다. 평범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문 너머로 입을 열었다.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건 살아있을 때 내가 현관에 그녀를 세워둔 채 꾸물거릴 때마다 그녀가 하던 말이었다. 우리 둘만 아는 말,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말이었다.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가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와 내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마룻바닥 위로 희미하게 젖은 발자국이 한 걸음씩 찍혔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색 결혼 반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분명히 그날 함께 묻은 반지였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왜 불을 다 꺼두었느냐고 물었다. 목소리도 몸짓도 고개를 갸웃하는 버릇까지도 똑같았다.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체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작게 웃었다. 회사에 있었지. 내가 어디에 있겠어?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냥 다 꿈이었다고 3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악몽이었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끔찍하게 어긋나 있었다. 처음엔 알아채기 어려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아주 잠깐 멈추는 호흡. 미소가 떠오르기까지 걸리는 1초도 안 되는 그 미묘한 지연. 보통 사람보다 눈을 덜 깜빡인다는 것. 마치 어떤 존재가 아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만 전해 듣고 그 설명에 맞춰 필사적으로 사람인 척 연기하는 모습을 코앞에서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사실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다. 그녀가 복도에 걸린 거울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는 그 순간 바로 알아차렸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울에 비친 나를,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가 낮게 물었다. 당신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황급히 몸을 돌렸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아무도 없었다.
다시 그녀를 돌아봤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미 미소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완전한 공포가 들어차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내 어깨 너머 텅 빈 허공 한 점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것이 내 얼굴을 기억하게 두지 마. 바로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전등이 한꺼번에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부엌 쪽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무겁게 바닥을 디디는 소리였다. 그리고 발소리가 이어졌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여럿이 좁은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뛰는 소리였다. 사람의 다리로는 도저히 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더듬어 쥐고 화면을 헛디디다가 겨우 손전등을 켰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다. 안에는 사라지고 없었다.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젖은 발자국이 그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바닥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다른 발자국이었다. 더 길고 어딘가 비틀린 모양이었다. 그 발자국은 조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그 뒤에서 뚝 끊겨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내내 내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우리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거실에 앉아 집안의 모든 불을 켜둔 채로 그저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는 동안에도 나는 자꾸만 내 등 뒤에 빈 공간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 글을 올리기 직전의 일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밤 정확히 8시 32분에 누군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느리게 3번, 어제와 똑같이, 다만 어제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 반대편에서 아내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개발단이 발굴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돌아온 것이 정말 아내였는지 아니면 아내의 얼굴을 빌린 무언가였는지 그리고 그 등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존재는 누구였는지 글은 끝내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그 한마디가 글을 다 읽고 난 뒤에도 오래도록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이 내 얼굴을 기억하게 두지 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괴발단이었습니다.